자, 작년에 시행한 10월 학평이고요. 아까 EBS 다뤘던 지문과 마찬가지로 요즘 수능 느낌이 잘 살아 있어서 연습하기 되게 좋아요. 제가 항상 그려주는 건데 문학뿐만 아니라 독서에서도요. 그러니까 이런 첫 번째 역사성, 통시라고 하죠. 그 역사 속에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공시, 시공간, 배경.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라는 존재가 있고, 그리고 어떤 인간도 혼자 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도 사실은 다 같이 사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집에 처박혀가지고 밥 먹고 혼자 뭐 그냥 히키코모리 생활한다고 해도, 아니 내가 뭐 쌀 재배하고 다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남들하고 소통을 하는 뿐이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남의 도움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 누가 그랬을 텐데, 이 뭐라 그랬지? 그 쌀밥이 내 밥상에 올라갈 때까지 손이 200번 간다 그랬었나? 그러니까 절대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고,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는 좀 피상적인 관계보다는 소수의 깊이 있는 관계를 가졌겠죠. 왜냐하면 소통 수단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심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피상적인 관계가, 익명의 관계가, 대면하지 않는 관계가 많아져 버리니까 거기서 문제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 첫 문제 이걸 갖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평가원의 세계관은 어떤가? 평가원의 마인드셋은 어떠한가? 평가원이 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과 교육 목표는 어떠한가?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랬던 거예요. 잠깐만 좀 더 여기서 상세히 설명드리면, 그러다 보니 전형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평가원에서는 그걸 문학적 관습이라고 그랬고, 칸트는 공통감이라고 얘기했어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감각. 자, 시대 배경을 봅시다. 광복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일본이 점령을 하고 있었고, 일본이 남북한뿐만 아니라 사실은 러시아, 중국까지도 점령을 하다가, 근데 싹 밀린 거잖아, 소련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서는 공산주의 진영이 내려올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쪽에서는 자유주의 진영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약간 복합되어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 사실 공산주의는 경제 체제고, 이제 정치 제도는 얘도 말로는 민주주의지만 일단, 그리고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뭔가 되게 권력 집중에, 즉 공산주의라는 국가 주도의 경제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말로는 민주주의지만은 약간 독재에 가까운 형태의 독점 권력을 갖고 있는 형태고, 반면 이쪽에서는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가 들어왔고, 정치제도 물론 민주주의라고 했지만은 초기에는 역시 독재가 있었죠. 자, 어쨌든 이런 이제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참 뭐냐? 좀 이따 나오겠지만 미리 설명을 할게요. 이제 우리 아버지와 아버지라는 존재가 특이했던 거죠. 자, 지금 우리 아버지는 북에서 내려온 분이야. 혼자서 가족 다 버리고. 그럼 당연히 우리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정신이 투철할 수밖에 없는 거야. 반면에 아제비는요, 남노당, 즉 공산주의자야. 그걸로 사형까지 지금 받고 도망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보호를 해주고 계신 상황이야. 그리고 평생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 이거 되게 어마어마한 아이러니잖아.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감정적으로는 설명이 되잖아. 얼마든지. 왜? 사실 아버지는요, 공산주의자를 정말 혐오했겠지만 인간적으로는 아제비가 자신의 모습과 같아 보였겠죠. 왜? 내가 만약에 북한에 있었다면 아제비 같은 처지였을 텐데가 됐을 거니까. 자, 이제 이런 흐름에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초반부 인사벨 세팅 항상 잡으라 그랬고, 내가 있고요, 딸이 있고요, 아제비가 떠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가선이라는 장소가 여기서 되게 특이하게 쓰였어. 그래서 이 장소이자
이 공간 배경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세상에 촉발시키거나 세상의 매개체가 돼요. 계속 볼게요. 자, 남로당의 고위 간부고요. 공산주의자죠. 사형 선고까지 받아서 목숨까지 위태로웠던 사람이요. 도망쳤고요. 나의 집 역시 똑같은 가수원에서 일했고, 우리 아제비는 나를 보살펴줬고 호수도 만들어줬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요, 어떻게? 딸과 놀아주던 나야. 아제비도 나랑 놀아줬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인물들이 대칭되는 거지. 과거에 아제비는 날 놀아줬고 호수도 만들어줬고, 현재 나는 딸과 놀아주고 있고, 그리고 둘 다 공통된 배경은 물론 같은 가수원은 아니었겠지만 가수원이라는 매개체가 현재 나를 이쪽으로 해상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겠죠. 자, 두 번째 개념은 겁니다. 아이. 그래서 나는 이제 딸이 잠들었고 그 딸에 대해 생각하는 중인 거죠. 그러면서 아이한테, 자고 있는 아이한테 내가 이런 대사를 치는데 봐봐. 지금 이걸 이탈릭체라 그래서 이렇게 기울여 쓴 거거든.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요, 보면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얘랑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얘는 아마도 그가 남긴 공책에 있었던 문학작품 시 같아요. 자,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자, 이 애라고 해서, 이 애라고 부르는 건 청자죠. 화자인 나의 인식이에요. 뭐라고 인식했어? 전쟁이라고. 전쟁이라고. 전쟁 아니었던 적이 없다고. 숨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그럼 그런 전쟁의 속성을 굉장히 고약한 속성을 갖고 있다고요. 나는 그럼 그 전쟁을 너를 위해서 해결을 해주고 싶은 거야. 어떻게? 그런 전쟁이라는 속성들을 전부 다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속성으로 다 바꿔주고 싶은 거야. 이런 단어들처럼. 그러면 그런 아름다운 속성 단어에 익숙하거나 그걸 다루는 그런 시인이 됐으면 한다 라는 나의 희망이죠. 그러니까 이 희망이라는 거는 일단 직접적으로는 딸의 미래나 딸이 겪을 현실에 대한 나의 바람이야. 나의 바람은 딸의 미래가 아름다웠으면, 딸이 겪을 현실도 아름다웠으면, 그럼 아름다운 단어들로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잖아. 그러면 내가 원하는 딸의 모습 또는 내가 기대하는 딸의 모습은 그런 고전적인 시인이어야 될 것이고, 무슨 얘기냐면 딸이 겪을 미래나 딸이 겪을 현실이 아름다웠으면 한다는 그 표현인 것 같아, 나는. 됐죠? 자, 그리고 호수가 있네. 잠깐만. 근데 이 호수는 누가 만들어준 호수야? 아제비가 만들어준 호수란 말이야. 그럼 봐봐. 우리 아제비는 왜 나한테 작은 호수를 만들어줬을까? 그리고 그 호수와 그가 남긴 책으로 왜 이어지고 있을까? 자, 그래서 그의 일기장을 봤어요. 일기장에는요, 딱딱한 어투의 글들이 섞여 있기도 했고, 정갈하게 정리해 쓴 모호한 암호 문자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 암호 문자들은 뭐가 됐냐? 자, 딱딱한 어투도 있었고요, 정갈한데 암호 문자들도 있었고요, 딱지 편지로 접혀가지고, 그럼 기름한 글씨가 딱지 편지로. 근데 암호 문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이런 게 다 해석의 단서들이 필요한 건데, 자, 아제비라는 인물을 볼게요. 일단 사상적으로 어떤 존재입니까? 이성적으로 어떤 존재입니까? 공산주의자야. 그 처제 어때요? 지금 남한에서 남로당 활동을 하다가 얘는 사형 선고받고 도망 나와서 은신 중이에요. 근데 봐봐, 이 사람 뭐도 있어요. 감정도 있었겠죠. 나에 대해 잘해준 거, 뒤쪽에 나오지만 자신의 아내에 대한 감정도 있었겠지. 그러면 여기는 메시지들은요, 첫 번째, 공산주의자라는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겠고, 인간적인 감정에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문자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암호 문자에 가까워? 아니면 그 사람의 감정에 가까워요. 감정에 가까웠겠죠. 왜? 아내한테 보내니까. 생각을 해봐. 이게 암호고 막 무슨 간첩질한 거였어. 야, 가손이 되라는데 무슨 간첩질할 게 있어요. 두 번째, 간첩질 한다고 해도 그걸 아내한테 보내서 아내가 북으로 보낸다? 아내까지 위험해지는 거지. 맞잖아. 굳이 아내를 통해서 보낼 이유가 뭐가 있는 거야. 그리고 10여 년에 걸쳐서 5번밖에 못 썼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다가 더 이상 못 참을 때 아내한테 감정 전달을 한 거겠지 사실은. 그럼 되게 이 아제비의 인간적인 면모가 있는 거죠. 인간적인 면모. 공산주의자적 면모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샵 넘버 2에서 내가 딸한테 얘기해준 샵 넘버 3, 샵 넘버 2에서 샵 넘버 3, 샵 넘버 3는 아마도 그가 남긴 공책 N은이라는 거 보니까 아마 이 내용일 가능성이 크죠. 100%는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어느 정도는 처리하면서 가야 해석이 된다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면 끝도 없어져. 자, 그래서 그가 갔대요. 그리고 과수원이 있는데 이 과수원은 그는 이미 갔고요. 아버지도 이런 상황이고요. 딸의 출산이 얼마 안 남았고요. 그럼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았네요. 왜요? 아마 이 호숫가는 아제비가 만들어준 호수일 수도 있겠고 또는 다른 호수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나에게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가수원이자 호수들이에요. 근데 나는 어떻다고? 애정 있어요. 평화해요. 설령 그것이 없어져요? 아니요. 괜찮아요. 나는 여전히. 왜? 이미 나는 성인이 됐고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서 문득 또 역시 하나의 영상이 떠올랐는데 그건 뭐냐? 우리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아제비가 오히려 우리 아버지를 보살피고 있는 거죠. 둘은 의형제 같았고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또 그들이 아름답게 느꼈고. 왜? 혼자서 온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반공. 그러면 당연히 아제비어는 대립 갈등의 대상이어야 되는데 희한하죠. 과선에 숨겨줬으니까. 그러면서 그런 아버지를 도와줬으니까. 그렇게 둘은 의형제가 됐으니까.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리고 그 공책을 보면요. 자연 같은 감정, 순수, 예술, 낭만, 서정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도 있었던 거야? 이성도 있었죠. 즉 사상도 있었죠. 그래서 그래요. 그는 계속 공산주의자인 거야. 좀 더더욱 모순이 심화되는 양상에서도 그래서 모순적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상식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감정으로는 설명이 되죠. 이 가수원이라면, 호수 주변에서라면, 아버지와 아제비의 동행이었다면 나는 그것이 안온한 미소, 그 가수원 생활에서 시간이 아무리 지났고 가수원의 모습이 변했더라도 느낌 왔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렌즈,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없으면 못 읽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못 읽는 거라고. 이런 게 없으면 못 읽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자, 그럼 봐봐. 공간적 배경이 되게 중요했죠. 과수원. 하지만 태도가 없어요. 지금 변화 없어요. 다 인물들 한결같다. 대화로 이런 거를 표현하고 있다? 비현실적이라고? 아니, 오히려 사실적이죠. 있을 법한 사건들이니까. 정답은 3번에 가깝겠죠. 서술자 누군데 여기서? 나. 내가 회상도 하고 내가 현재에서는 딸한테 독백적으로 얘기했고, 맞죠? 딸 자고 있을 때 과거에 회상도 하고 당연히 정답 3번 끝이겠죠. 다양한 관점 이런 거 없고요. 서술자가 소설의 첫 중에 인물 시선으로 아제비잖아. 아제비의 시선으로 아니죠. 누구의 시선?
서술의 유천은 계속 서술자를 써요. 맞죠? 정답 3번. 독자의 반응 볼게요. 아제비는 거동이 어려웠던 아버지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 성격, 인물의 성격 그대로 들어와 있죠. 아니요, 아제비가 아빠가 알면서 도와준 거, 알면서. 역시 인물의 성격들 파악하면 되겠죠. 정답 2번 끝이죠. 33번 볼게요. 너무나 뻔한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부터 보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한 게 왜 그러냐면, 보기는요, 일단 여러분이 개념으로 처리를 할 거나 굳이 읽어서 오히려 더 읽거나 덜 읽을 수 있으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고 그랬고, 개념이 뭔가 단서가 되는 경우에도 결국에는 33번 문항에 국한된 설계이기 때문에 여기 집중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읽어봤을 거라고 보고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저는 갈게요. 그래서 지금 뭐냐, 그냥이 아니야. 자, 봐봐. 지금 과수원을 통해서 딸과의 관계 속에서 주제의식 형성이라는 촉발로 가고 있잖아. 주제의식 촉발로 가고 있잖아 지금. 맞죠? 그리고 대조가 되고 있다고. 대조가 어떻게? 전쟁과 같은 단어들과 그렇지 않은 아름다운 단어들을 대조시키면서 이 사람 생각이 어떠한지 지금 세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고약한 냄새를 지우시는 향기 음악 등이 있었죠. 이게 주제의식이고. 자, 그러면 그런 향기 음악은 누구한테서 느껴졌던 거예요? 아버지 아제비 속상에서 느꼈던 거고, 난 그 아름답다고 느꼈잖아. 그리고 얘가 생각하는 주제의식은 이런 것들이고. 1번 난 되게 괜찮아 보이거든. 3번도 볼게요. 3번도 내용은 있어. 내용은. 근데 잘 들어. 이게 내용은 있는데 구조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딸한테 고전적인 시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이런 문제, 전쟁 같은 상황에 해결은 뭐야? 그걸 아름다움으로 채우는 거야. 근데 이게 내가 딸을 위해서도 해보고 싶은 거고, 그 결과가 딸이 이게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런데 상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을 이해한다? 이거는요, 이해하려는 나의 소망이요. 봐봐, 이거 하려는 나의 소망이요. 두 개 같아요? 좀 달라. 상식으로 설명되지 않은 것들이 이해가 됐죠.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제비의 관계를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해가 된 거지. 이게 내 소망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조 빡세게 잡으면 3번이 정답이라는 게 보이는데 내용 일치로 푸니까 안 보이는 거라고. 내용 일치로 풀면 3번이 왜 틀렸다는 얘기가 나온다니까.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4번은지 단 둘이서 속삭였던 아버지와 아제비 모습을 교감을 나누는 조화로운 모습으로 대립 맞잖아. 이게 정확하게 주제의식이죠. 5번도 지금 마찬가지. 내가 회상할 수 있었던 과수원의 모습들. 맞죠? 34번 볼게요. 기억에 대한 설명. 아니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 딱지 편지에 인용된 문장은요, 아마도 감정적인 얘기였을 거고, 딱딱한 어쩌면 사상 아니었을까. 난 그거 잘 모르겠어요. 1번 선지. 2번 선지. 근데 봐봐, 이것만 있진 않았다고. 즉 감정도 있었겠지만 사상도 있었다니까. 3번은요, 아니 이해가 안 됐어. 사상은 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요. 내가 깨닫게 해주는 말이 아니라 깨닫게 해주는 장면이죠, 사실은. 정답은 5번이죠. 아제비의 사상은 그대로. 공책 내용 보니까. 이해됐어? 이런 느낌 여러분. 자,